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3학년도 기흥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중복조합의 기호 사용법을 아느냐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더하기 하게 되면 더하기 한다면 빼기를 해야 되니까 4 플러스 R이 되겠죠. 컨비네이션 R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런 부분은 4 플러스 R 컨비네이션 4 이런 형태로 좀 고쳐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옆에 있는 4 플러스 R 이 부분들이 이제 9하고 좀 같아야 된다. 그 말값이 5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싸하게 좀 풀이 됐나요? 일단은 중복조합 기호를 컨비네이션으로 고쳐가는 과정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엔 우리가 이제 컨비네이션 조합에서 R하고 4하고 더하기하는 값이 앞하고 똑같아지면 이렇게 좀 결과가 좀 같아지는 이 성질 좀 알고 있으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7개의 컵 중에서 5개에는 생과일 주스가 나머지에는 식혜가 들어있습니다. 2개의 컵을 선택하는데 생과일 주스 그 다음에 식혜 각각 하나씩 골라라 이런 얘기죠. 전체는 7개에서 2개의 컵을 딱 선택하는데 생과일 주스에서 하나를 더 선택하고 식혜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 곱하기 6은 약분해서 3 써주면 되겠고 5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해서 계산하게 하면 되는 내용. 약분이 좀 안 되나요? 그러면 이제 3, 7, 21, 2, 5, 10 해서 21분의 10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조합을 이용해서 확률 계산해가는 기본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자인수가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선택할 때 다음 중 배반 사건인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배반 사건이면 이렇게 교집합 자체가 이제 공집합이 되가는 이런 경우가 이제 배반 사건에 해당하는 이론이죠. 그럼 이제 각각의 집합들을 좀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억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소수를 택한 사건 이렇게 되는데요. 소수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수해지면 2, 3, 5, 7 이렇게 좀 구성이 됐다 보면 되겠고 다음에는 짝수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짝수 하게 되면 2, 4, 6, 8, 1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디귿은 3의 배수를 해주면 3, 6, 9 이런 집합이 되겠고 리을은 10의 약수해주면 1, 2, 5, 1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 이때 일단은 2가 관여되어 있으면 기억, 니은 부분들은 관여가 안 됐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리을 하게 되면은 2가 또 겹치죠. 이거 안 되겠고 니은 디귿을 하게 되면은 3이 또 겹치죠. 니은 리을 하게 되면 니은 리을 니은하고 리을 하게 되면 2가 또 겹치는군요. 그럼 이제 디귿 리을 하게 되면 여기 369하고 1, 2, 55분에 겹치는 부분이 없겠죠. 이렇게 처리해서 디귿과 리을 이 부분에서 겹치지 않습니다라고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일단 배반 사건을 해주면 교집합이 이제 공집합이 된다라는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골라가는 거니까 이런 내용 그러니까 용어 정의 자체를 좀 정확하게 좀 학습을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시그마 시기점 나왔으면 좀 써보면 되겠군요. 23 컨비네이션 12, 23 컨비네이션 13에서부터 쭉 구해가는 얘기죠. 23 컨비네이션 23까지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연달아서 쭉 나와 있는 부분들 좀 특징을 좀 잘 살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23 컨비네이션 0하고 23 컨비네이션 11하고 23 컨비네이션 여기 13이었으니까 10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 좀 써보면 좀 똑같은 결과들을 이렇게 좀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전체를 전부 다 더하게 가는 것은 이항계수 성질에 의해서 2의 23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위하고 아래고 좀 결과 같은 거니까요. 이걸 좀 2로 좀 나누면 되겠죠. 2로 나누는 거니까 2의 22제곱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항계수 성질 확실하게 학습되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맨 앞 두 자리에는 남학생을 세우고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경우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됐습니다. 맨 앞 두 자리에 남학생을 세우면 되죠. 남학생이 4명이 있었으니까 올 수 있는 가지수 4 곱하기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제 그러면 남학생 둘하고 여학생 둘이 있는데 이웃하지 않게 세운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상대방이 먼저 나열해야 되니까 남학생 둘을 좀 나열해주면 되겠죠. 2 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열해주면 되는데 이때 이제 틈이 세 군데가 생기는 거죠. 이 세 군데의 틈에 여학생들이 좀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3 곱하기 2입니다라고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12 곱하기
여기도 4, 3, 12가 되는 건가요? 그럼 12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는 144가지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 나중에 숫자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문제의 뜻에 맞춰서 절차들 이렇게 조건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이런 거에 초점 맞춰서 공부해야 되겠죠. 맨 앞자리에 남학생 앉혀 와야 되는 거니까 남학생 먼저 나열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웃할 때는 이제 뭐 상대방 먼저 나열이죠. 이웃해도 관계없는 상대방 먼저 나열. 그래서 이제 남학생 둘을 좀 나열하고 그다음 이제 틈에 이제 여학생이 찾아 들어가면 여학생이 이제 이웃하지 않겠다. 이렇게 절차 거쳐가는 과정들 살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7개를 나열할 때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문자가 있다는 뜻인가요? E, S, O, M 있고 2가 겹치는군요. 이렇게. 그럼 전체 가지수도 7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웃하도 관계없는 5개의 단어를 열심히 나열해주면 되겠고 5개의 단어가 나열되고 나면 틈이 6개가 생기죠. 6개의 틈에 2개의 단어를 좀 찾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좀 필요 없는 그런 내용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7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는 나누기 2 팩토리얼 처리가 되는데 이게 5 팩토리얼 곱하기 6 컨비네이션이니까 6 곱하기 5 해주고 또 2 이렇게 좀 나누죠. 이렇게 좀 소거가 될 거고 6 팩토리얼 이렇게 소거가 되겠고 그럼 이제 7 남고 5 남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해서 계산 결과 7분의 5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 일단 같은 문자 나열 뭐 문자를 좀 잘 구분해서 뭐가 좀 겹치는지 판단해 주면 되겠고 전체 가지수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상대방 먼저 나열 이때 이제 같은 문자 나열이니까요 이때는 이제 순서가 없이 들어갈 자리만 선택한다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12명이 둘러앉는 경우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한 탁자에 이렇게 좀 3개의 자리가 있는데 3개의 자리는 서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열할 때 구분될 수 있는 나열될 수 있는 것이 3가지에서 이제 기준 잡을 수 있는 것이 3가지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고 기준을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잡고 나면 나머지 11명을 열심히 나열하는 거니까 11 팩토리얼입니다 라고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 원순위를 살짝 응용된 건데 이렇게 좀 가장 이렇게 좀 살짝 응용된 이런 원리들을 좀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열 기준 잡으러 갑니다. 기준이 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다 라는 이런 사실들 기억해가면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B 확률 조건부 확률이죠.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B가 일어나는 교집합의 확률 이 부분들이 4분의 1이다 라는 얘기. A 교집합 B의 확률이라는 것은 4분의 1의 A 확률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B의 여집합의 확률 이렇게 되는데요. B의 여집합의 확률에 대해 PA 교집합 B의 여집합 확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 2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B의 확률이 3분의 1 주어졌으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B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은 2분의 1에다가 3분의 2를 곱하기 해주니까 3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확률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벤 다이그램으로 좀 그려보게 되면 여기 확률 부분들이 3분의 1이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뭐 교집합의 확률은 A 확률의 4분의 1이면 뭐 3대 1이니까 여기가 또 그러면 이제 3분의 1에 3분의 1 곱하기 해서 9분의 1입니다라고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3대 1 이런 비율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 교집합 비율을 구하라 그러면 뭐 가볍게 9분의 1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형태의 수식들 좀 잘 이해하고 있어서 관계식을 좀 얼마나 좀 잘 구해가느냐 그리고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메모만 좀 이렇게 벤다이그램 메모를 좀 해가면 그 다음부터 뭐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부터 15까지 잔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15장 카드 중에서 3장의 카드를 뽑을 때 세수의 합이 짝수가 된다. 짝수 3개를 뽑으면 되겠죠. 짝수 3개를 뽑아도 되겠고 그 다음엔 뭐 홀수 2개의 짝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짝수가 되는 거니까 이런 좀 구성을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15개에서 3개를 뽑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짝수 3개 뽑으면은 짝수는 개수가 하나 좀 적겠네요. 7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짝수 하나에다가 홀수는 8개니까 8개에서 2개 뽑는 이런 경우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5, 14, 13, 32 이렇게 계산되겠고 여기는 7, 6에 7 곱하기 5 계산해 주면 되겠고 여기 7 곱하기 4 곱하기
7도 이렇게 되나요? 8 곱하기 해서 이렇게 계산해 가면 그런 되겠습니다. 7하고 2하고 이렇게 좀 약분하게 주면 이제 좀 소거가 돼서 좀 편리해지겠고 여기 이제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5 곱하기 13 해주니까 65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5 더하기 4, 7, 28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33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65분의 33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는 내용. 65분의 33, 1번의 정답이 있군요. 되셨습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좀 세수의 합이 짝수라고 했는데 짝수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좀 판단해 주면 되겠고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그 숫자를 합했을 때면 순서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조합을 이용해서 확률 계산해 간다는 큰 틀을 좀 만들어 가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전개식에서 x분의 1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양정의가 나온 거죠. 5번 중에서 R번을 선택한다. 마이너스 1, x의 5 마이너스 R번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5 마이너스 R번, 뭐 2의 R번 이렇게 처리해주겠고 그러면 x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2R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5 마이너스 3R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R 값은 2입니다라고 좀 선택하면 되겠죠. 사실은 뭐 금방 할 수도 있는데 제곱을 뭐 2번 선택하면 이제 4제곱 분의 1 되겠고 그럼 반대편 또 세제곱이니까 자연스럽게 구해갈 수 있는 부분들 어쨌든 R 값을 구했고요. 이제 계산해 가면 되겠죠. 5 콤비네이션이 마이너스 1의 세제곱 2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여긴 4에다가 여긴 10이니까 40입니다 라고 처리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1번 좀 정답이 되겠네요. 뭐 일반항 형태처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x에 대한 다항식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주어진 부분에서 x 15제곱 개수인데요. 앞쪽 부분들은 열심히 하더라도 개수가 안 나오잖아요. 15 컨베이션 15 그러니까 1 플러스 x의 15제곱에서 15제곱 x를 이제 15번 할 때부터 15제곱의 개수가 나오겠습니다. 16 컨비네이션 15, 17 컨비네이션 15 이렇게 쭉 가서 20 컨비네이션 15까지 계산되어 가는 거죠. 됐습니까? 앞에 부분들이 숫자가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내용. 이건 이제 파스칼 삼각형이죠. 이렇게. 됐습니까? 뒤 숫자가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럼 이제 하키스테이크 원리에 의해서 21 컨비네이션 16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답이 없죠? 21 컨비네이션 당연히 또 이 숫자 바꿔서 5로 좀 바꿔가면 되겠죠? 21 컨비네이션 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5번이 좀 바른 답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개수 구해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15 컨비네이션 15, 16 컨비네이션 15 이렇게 각각 나온다는 부분들 그리고 특징을 좀 살펴봤을 때 앞에 숫자가 커져가는 부분들이 파스칼 삼각형에서 나왔다는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오는 수를 차례로 AB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이 허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근 허근 이러면 뭐 판별식 알아보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 허근이니까 0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A제곱에서 이제 B 이렇게 좀 커져야 되는데 AB 좀 비교해 가면 되죠. 뭐 A 값이 1이면 B는 2, 3, 4, 5, 6 이렇게 열심히 나오면 되겠고 2가 되면 이게 4가 되니까 4보다 더 큰 거 5, 6 되겠고 당장 3만 되더라도 9보다 더 큰 주사위 던지는 건 없는 거죠. 그럼 전체 36가지 중에 이게 5에다가 그럼 이제 2가지에서 7가지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죠. 36분의 7 해서 구해갈 수 있는데요. 뭐 판별식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풀어가야 될지 부분들 뭐 이렇게 뭐 조사해야 될 항목 자체가 다 단순한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기운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숫자 0, 1, 2, 3, 4를 한 번씩 사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겠습니다. 짝수가 될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세 자리 만들 때 일단 전체 맨 처음 가질 때 여기 0이 오면 안 되니까요. 네 가지가 되겠고 0 빼고 계산하면 네 가지 그다음 세 가지 해서 전체 가지수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48가지 이렇게 좀 일단 나오면 되겠고 이때 이제 짝수가 돼야 된다면 짝수에는 0이 올 때랑 그다음에 이제 2가 올 때랑 4가 올 때 이렇게 좀 나누면 되겠죠. 이때는 이제 0이 이미 와 있으니까 올 수 있는 가지수가 4 곱하기 3에서 12가지가 되겠고 이때는 이제 0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죠. 3 곱하기 3, 그 다음도 3 곱하기 3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돼서 9개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는 48가지가 됐고 이거는 30가지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 5, 30, 6, 8이 4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뭐 확률은 8분의 5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숫자 좀 0이 있을 때 맨 앞자리에 이제 0이 오는 부분들이 항상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될 항목이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처리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집합 A가 1, 2, 3, 4 4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대1 대응 함수를 구해가는데요. 아이고 합성 함수 할 때 이제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함수 개수를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뭐 나름 이제 규칙성을 가지고 좀 처리해 주면 되는데 뭐 자기 자신이 4개가 다 가면 이건 그냥 당연히 되는 거니까 한 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되는데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의 숫자를 좀 선택을 해서 선택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크로스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은 나머지는 뭐 자기 계수 이렇게 가게 되면 되는 거니까 6가지 경우가 이렇게 또 두 번 하게 됐을 때 이제 뭐 자기 자신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1, 2, 3, 4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두 개 이렇게 골랐을 때 크로스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는 이제 이렇게 골라서 고른 쪽을 이제 크로스 돼야 되는 거니까 또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하게 되면 네 개를 두 개 이렇게 짝지어서 이제 조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한쪽은 크로스되고 한쪽은 이제 자기 자신 가야 되니까 이 팩터를 이렇게 좀 곱하기 한 이런 내용이라서 이런 결과가 좀 이렇게 얻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은 고른 다음에 이 컨비네이션인데 조를 좀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는 대응 방법이 다 똑같은 거니까 뭐 그냥 한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골라진 녀석들이 그냥 그대로 크로스한다 이렇게 좀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가지수일 때는 6 나누기 2에서 이제 3이 된다는 사실들 이 마지막 부분들 계산을 좀 신경 써서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계산 결과는 1, 6, 7에다가 더하기해서 10입니다라고 돌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칙성 이걸 설명 안 드렸네요. 이렇게 좀 자기 자신 되려면 이렇게 크로스되는 형태가 되면 1 됐다 다음에 2 돼서 이제 자기 자신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마다 규칙일 때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짝을 이뤄서 크로스되는 부분들 아니면 뭐 자기 자신 가는 것들은 뭐 합성함수 순 개수에 좀 상관없이 항상 자기 자신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두 개 짝 이뤄서 가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좀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논리 절차를 좀 거쳐가는 거죠. 하나도 없는 경우, 한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규칙을 좀 적용해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큰 틀에서 풀어가는 절차들 좀 신경 써가지고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각각 확률이 0보다 큰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립일 때는 A 교집합 B 확률 자체가 PA하고 PB 이렇게 좀 곱하기 하게 이게 좀 성립하면 독립, 성립 안 하면 종속 이렇게 좀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정의 자체는 뭐 이게 지금 조건봉일 때 A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뭐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형태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뭐 이게 성립합니다라고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뭐 수식으로 좀 이렇게 살펴본다면 PA 분의 PA 교집합 B 이 된데 이 부분들이 이제 독립이니까 PA 곱하기 PB에서 이렇게 좀 약분돼서 이게 당연히 PB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잘 안 되면 수식을 좀 이용해서 살펴도 되겠고 정의 자체가 A라는 전제 조건 이런 부분이 어차피 영향이 없으니까 PA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PB 교집합이 또 PA 곱하기 PB다. 그래서 당연히 맞는 거고요. 아이쿠 배반 사건이면 서로 영향이 미치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써졌으니까 이런 건 좀 신경 안 쓰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배반 사건일 때는 PA 교집합 B 이런 부분들이 교집합이 공집합이라서 이게 지금 0이 돼야 되는 이런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 조건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경우니까 뭐 그럼 배반 사건이면 뭐 독립일 때 무조건 확률이 0이 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만 맞습니다라고 해서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역시 정의 자체 독립일 때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성립합니다라는 사실들 그리고 정의 자체는 뭐 B가 일어나든 아니라든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정의, 그 다음에 수식 형태의 증명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가면 독립 종속과 관련된 내용 확실하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좌표 평면 외의 세 점 ABC 각 좌표를 x1, 2, 3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먼저 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사분면 점이고 모두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뭔가요? 아하, x좌표 무게중심인데요. 그럼 3분의 x1, x2, x3 이렇게 좀 더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6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한 결과가 18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수능성 계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합이 18이 돼야 되는 거였고 1사분면의 정수를 하게 되면 뭐 자연수잖아요. 그렇다면 x1 자체를 x1 프라임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x1 프라임, x2 프라임
프라임 찍힌 이 부분들이 15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뭐 중복조합 이론 형태를 좀 학습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중복 허락해서 15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17 컨비네이션 15니까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17 곱하기 16은 2, 8, 16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7, 8, 56, 5에다가 그러면 8을 곱해주니까 그럼 얼마나 되나요? 136이 되는가요? 해서 전체 136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무게중심 구해가는 뭐 간단한 수식 기억해서 식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고요. 이때 문제에서 1사분면의 정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수 순서상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치환해서 만들어서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는 거죠. 프라임 문제 의미 아닌 정수에서 완벽한 중복조합 이론으로 좀 연결시켜서 풀이를 진행해 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귤은 무게에 따라 분류하는데 두 농장에서 생산된 거 잘못한 비율들이 이렇게 있군요. 어느 과일 가게 5상자가 있는데 A 상자가 4개 상자는 A 농장, 하나 상자는 B 농장에 생산됐고요. 딱 선택하고 있는데 또 잘못 분류됐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A 농장에서 분류될 확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잘못됐다는 전제 조건 안에 A 농장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를 좀 풀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일단은 이제 잘못 분류될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5상자 중에 4상자 이런 경우는 100분의 3%죠. 그다음에 5상자 중에 한 상자였다면 또 100분의 2%니까 두 상자 이렇게 해서 A 상자일 확률, B 상자일 확률. 그래서 이제 잘못 분류될 확률 분의 이게 5분의 4 곱하기 100분의 3에서 A 상자일 확률 이렇게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건 뭐 다 약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3, 4, 12, 그다음에 2, 그다음에 1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또 이게 또 약분되는 건가요? 그러면 6 더하기 1, 그러면 14분의 10 일단 쓰고 뭐 이렇게 약분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7분의 6 이렇게 되는 건가요? 7분의 6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맨 처음에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판단해가는 절차, 그리고 이제 각각 그 부분들 상자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분류가 좀 잘못됐을 확률들을 구해놓고 전체 분류 중에 이제 또 다시 A 상자 이렇게 큰 모양 틀이죠. 그거 맞춰가면서 풀이 좀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문장 정확하게 잘 읽고 무엇을 풀어가는지 판단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4가지 모양의 그 다음에 개수는 또 1부터 10까지 카드가 적혀있는 4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5장을 뽑았는데 숫자가 좀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연속인 숫자가 쭉 나온다? 어이쿠. 네, 알겠습니다. 경우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속되는 경우는 1에서부터 5까지, 2에서부터 6까지 이런 식으로 쭉 되는 거죠. 나중에는 6부터 10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쭉 되는 거니까 큰 틀에서는 뭐 6가지가 있겠고요. 만약에 뭐 1부터 5까지라고 생각하면 1이 나올 수 있는 종류가 카드가 4종류 있으니까요.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의 제곱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6 곱하기 이게 이제 중복 순열 형태로 좀 써달라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4의 5제곱 형태니까 서로 다 4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가지수 4파이 5 이런 형태로 좀 써가면 되죠.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 되가는 그런 내용. 일단은 뭐 기호로 써가는 거 이거 좀 그렇게 썩 바람직한 표현 같아 보이진 않는데 자연스럽게 어쨌든 이렇게 가지수 구해가는 방법을 이제 구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일단은 연속되는 경우가 1부터 5까지 에서부터 6부터 10까지 되는 이렇게 6종류가 있습니다 라고 판단.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각각의 숫자의 모양들이 좀 4종류가 있으니까 각각 숫자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라는 이런 이제 곱하기를 해서 계산하는 이런 큰 틀의 계산하는 절차 부분들을 신경 써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주머니 A에는 흰 공 2, 검은 공 5개가 들어있고요. 주머니 B에는 흰 공 3, 검은 공 4개가 담겨 있습니다. A 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내서 B에 넣은 다음 B에서 다시 공을 꺼낸다 이런 얘기인가요? 꺼낸 공이 흰 공이었을 때 A에서 B로 옮겨준 공이 검은 공이었을 확률. 전제 조건이 깔려 있죠. 그 다음에 이 확률 구하니까 이것도 이제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됐죠? A 주머니에서 공을 꺼낼 때 흰 공을 꺼낼 확률이면 7분의 2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곳에 흰 공이 갔으니까 4개 있죠. 4개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럼 8개의 공 중에서 또 하나를 딱 꺼내는데 그게 이제 흰 공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4가지 이렇게 되겠고 7분의 5 이런 형태는 이제 검은 공이 가서
검은 공이 가니까 검은 공 개수가 늘어났고 흰 공 개수는 여전히 3개죠. 3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했죠. 네,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검은 공이었다. 지금 오른쪽이 검은 공이죠. 7분의 5 곱하기 8분의 3에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분모가 다 이렇게 좀 약분돼 가는 거니까요. 미리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여기부터 계산 잘하면 되는가요? 2, 4, 8 더하기 3, 5, 15에서 15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3분의 15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 자체가 흰 공이 나왔다라는 결과가 돼 있을 때 A에서 B로 이제 검은 공이니까 예, 넘어간 공이 흰 공일 수도 있고 검은 공일 수도 있고 그때 이제 각각의 경우에 이제 흰 공의 확률을 구했을 때 이제 다시 이제 검은 공이 넘어갔을 확률, 큰 틀의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들 문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확인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7번의 경기 중에서 4번 이기는 사람이 최종 우승하는 대회에서 A가 이미 2승 1패로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B가 우승하겠다. 아이고. 그래도 B가 이길 확률이 좀 많군요. 일단은 보게 되면 이제 연속해서 3번 다 이기면 되겠고 지금 3번 중에서 한 번은 져도 될 수 있죠. 이렇게 한 번 지고 마지막 경기 이기고 2번 더 지면 A가 4승 되니까 안 되겠죠. 이렇게 큰 틀 2가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이길 확률이니까 3분의 2에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런 경우 3번 중에서 2번을 좀 이겨야 되죠. 3분의 2 제곱인데 나중에 또 어차피 이기니까 뭐 세제곱 되겠고 한 번은 좀 지는 거니까 3분의 1에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의 세제곱이 공통인 상태에서 1 더하기 이 부분들 계산하면 또 1이 되는데요. 그죠? 3분의 2 공통 튀어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27분의 8에다가 곱하기 해주면 16이 되는가요? 27분의 16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가는 내용. 4번 이길 때의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좀 조사하면 되겠고 이건 뭐 연달아서 이기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3번 중에서 2번 이기고 또 한 번 지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기고 이 앞에 여기 계산해가는 이 과정 자체가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똑같은 일을 이제 반복해서 벌어질 때 이제 이렇게 독립시행 확률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풀어간다. 이런 내용 좀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21번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 꼭지점 A를 출발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한 번 던져서 홀수 눈이 나오면 2칸, 짝수 눈이 나오면 1칸 움직이는데 8번 던져서 P가 2에 도착한다 라고 했습니다. P 부분들이 A에서부터 출발해서 B, C, D 4칸 움직여가는 거예요. 1칸, 2칸, 3칸, 4칸 4만큼 움직여갈 수 있는데 더 여러 번 빙빙빙 돌아가면 좀 6칸 더 가는 거니까 10, 그 다음에 6칸 돼서 16 이렇게 좀 처리될 수 있겠죠. 근데 뭐 홀수 나오면 한 칸씩 움직이니까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좀 8번을 던지게 되면 8 나오겠고 가장 많이 던지면 또 16까지 나오는 거죠. 2칸씩 해서.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은 안 되겠고 10하고 16 되는 이런 경우를 좀 조사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8번이 아무 최소 나오는 부분인데 10번 나오려면 2가 2번 나오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6에다가 이렇게 돼. 처리하면 이제 10 나오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부 다 2가 나오면 또 이렇게 16이 되가는 이런 경우 큰 틀에서 이렇게 뭐 2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뭐 주사위 던져서 홀짝 나오는 거니까 2분의 1이 되겠고 2분의 1에 당연히 8제곱 되겠고 근데 앞에 부분들은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 되는 거 있으니까 8팩토리얼에 6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뒤쪽은 그냥 뭐 2분의 1에 8제곱입니다 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분의 1에 8제곱 공통에다가 여긴 약분하면 7, 8, 7 되는데 또 약분하니까 4, 7, 28 이렇게 되는가요? 그럼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의 8제곱분의 29 이렇게 처리되는데 2의 8제곱은 256입니까? 256에 29에서 정답 2번입니다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은 이제 홀수 짝수에서 그렇게 좀 돼서 근데 나오는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가장 최소 최대 생각하고 그 다음에 2로 가려면 이렇게 나온 결과의 수의 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항목들 조사해서 뭐 구성들을 좀 먼저 살피고 그 구성이 좀 나열되는 거다를 좀 생각을 해가면 즉 절차를 조금 더 생각해가면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2번 기운고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2n개의 숫자를 일렬로 쭉 나열해가지고 자연수를 쭉 만들어 가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개수를 쭉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숫자가 좀 커져갔을 때 홀수 짝수인데 홀수 짝수 부분들에서 이제 그렇다고 무조건 홀수 짝수도 아니군요. 1, 2, 3, 4 이렇게 좀 나눠야 되는데요. 1랑
D형, 사망사항 이렇게 그죠? 나온 숫자에 따라서 요게 이제 좀 홀수 짝수 쪽이 좀 크다 이런 얘기 이렇게 좀 나눠야 되겠고요. 홀수 번째 숫자들은 또 점점 커져간다 이런 얘기죠. 어, 복잡한가 보죠. 예도 들었는데요. 하나가 돼 있으면 뭐 숫자가 1, 2밖에 없으니까 1, 2 나열은 뭐 당연히 한 가지가 되겠고 2가 되게 되면 1, 2, 3, 4 네 개의 숫자인데 홀수 자리 숫자가 1, 3 이렇게 1, 2, 1, 2 이렇게 좀 커져가는 이런 부분들에 그다음 두 개 비교했을 때 점점 커져가는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을 했으니까 뭐 세 가지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F3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라면 우리가 풀 것은 1, 2, 3, 4, 5, 6 이걸 나열하는 건데 일단은 큼직큼직 보게 되면 두 개 이렇게 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리 이렇게 생각해 갈 때 135에는 숫자가 점점 커지게 써지면서 짝수 부분 이보다 더 크게 써야 되죠. 이건 일일이 조사하는 게 빠르겠네요. 그러면 1, 2, 3 이렇게 나열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동그라미 치고 1, 2, 4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 이렇게 좀 조사하면 되죠 뭐.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1, 2, 5 이렇게 좀 나열하는 경우 조사 한번 해볼까요? 1, 2, 3 쓰고 나면 4, 5, 6 남았으니까 뒤에 숫자는 1, 2, 3보다 다 큰 거니까 그냥 4, 5, 6을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3팩토리얼에서 이제 6가지 정도가 되겠고요. 두 번째 거는 4보다 더 큰 숫자는 이제 5, 6밖에 없으니까 이곳에 오는 가지수가 5 올 때, 6 올 때 두 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 두 개 나열하는 거니까 여기는 2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서 네 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5 다음엔 반드시 6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 2, 5 썼고 그다음 이제 6은 좀 와야 되고 이제 3, 4를 이제 앞에 놔야되는 거니까 이건 뭐 두 가지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이 오는 경우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래도 1은 이제 맨 처음에 무조건 와야 되는 거죠. 이게 좀 숫자가 좀 커져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1, 3, 4 이런 것 좀 생각하면 숫자가 그러면 2, 3, 4하고 5, 6 이렇게 나오는데 맨 뒤에는 5, 6이 와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에다가 나머지 두 가지 또 나열하는 거니까 나열이 되는 건가요? 어이구 3 다음에 또 그럼 4가 와야 되는데 여기 2못 오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두 가지밖에 없겠습니다. 이곳에 5 하나 6 오게 되면 3은 2는 무조건 여기 와야 되는군요. 이렇게 돼서 그냥 두 가지 이렇게 처리. 그 다음에는 1,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죠? 여기는 1은 무조건 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3에 5 이렇게 오는 경우를 좀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6이 무조건 와야 되겠고 나머지 숫자가 2, 4가 남았는데 그럼 2가 또 반드시 여기 와야 되겠네요. 그럼 뭐 한 가지 이렇게 쳐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올 수 있는 게 이제 1, 4, 5 이렇게 돼야 되나요? 그러면 숫자가 2, 3, 아이고 안 되는데요. 2에다가 3이 6인데 6은 여기 와야 되면 3이 여기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니까 위에 부분에서부터 가지수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10가지, 14, 15가지가 되겠죠. 가지수는 F3은 15입니다라고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좀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홀수 자리에 오는 것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홀수 자리 옆에 오는 짝수 자리는 그 홀수 숫자보다 좀 커지게 돼야 되는 규칙들. 그러니까 먼저 홀수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좀 규칙에 따라서 쭉 나열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짝수 오는 경우들을 좀 고려해서 풀어가는 조금 신경 써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마지막 문제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데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풀었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각 단원에서 공부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이론들, 문제화되어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살펴봤는데 이번 또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기용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